작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집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워낙 많이 쓰셨잖아요. 또 시집도 많이 쓰셨고.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다는 것이 좋았고요. 이번에는 사실 작품을 반 이상 덜어냈는데 비교적 완성도가 조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골랐거든요. 저는 뭐 완벽한 것을 좀 혐오하긴 합니다. 항상 어딘가 조금 이지러진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소위 뭐 이게 시라는 거, 예술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작가의 사랑은 읽었어요 그러면 좀 덜컹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아주 부끄럽지는 않아요. 어느새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 5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 막중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시를 썼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시인을 살아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묘하게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한국어의 용량의 크기라든가 한국어에 대한 사랑서부터 한국어에 대한 회의, 또 번역이 됐을 때 벽을 만나야 한다는 한계, 이런 것들에 시달렸는데, 외국에 가서 또 많은 작가들을 만나보고 또 외국어하고 견뎌볼 때는 묘하게 내 내면에서 애국심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공간 속에서 50년 동안 한국어 속에서 살았던 나의 이야기, 나의 채취, 그리고 이 손이 50년 동안 썼으니까 아무래도 시를 쓸 줄은 알죠. 너무 뭐 시란 장르가 너무 위대한 장르라서 난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시는 그런 제법 잘 지은 아파트 단지 500동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건축물,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고 삶의 얘기, 그런 얘기를 좀 써봤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시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감동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인이 직접 읽는 시를 들었을 때. 혹시 좋아하는 시 있으면 이번 시집에서 저희가 한두 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늙은 코미디언. 코미디를 보다가 와락 운 적이 있다. 늙은 코미디언이 맨 땅에 드러누워 풍뎅이처럼 버둥거리는 것을 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린 어린 날이 있었다.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이가 코미디를 보고 운다고. 그때 나는 세상에 큰 비밀이 있음을 알았다. 웃음과 눈물 사이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어두운 맨 땅을 보았다. 그것이 고독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런 미흡한 말로 표현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맨 땅에다 시 같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 늙은 코미디언처럼 거꾸로 뒤집혀 버둥거리는 풍뎅이처럼.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시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시를 들은 감흥이 좋으신가요? 네. 저희 이 감흥을 좀 더 잊기 위해서 또 시를, 선생님 시를 또 읽어보시고 싶으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낭독으로 준비한 시는요,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나는 거미줄을 쓰네라는 시편인데요. 네, 시구가 마음에 콕 들어와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거미줄을 쓰네. 산다는 것은 거미줄을 타고 오르는 것. 고개를 하듯 오르고 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지. 허공뿐이지. 시를 묻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고
돌아서서 나는 또 시를 쓰네. 산다는 것은, 시를 쓰는 것은 거미줄을 타고 허공을 오르는 것이라고. 거미줄에는 이슬 몇 알이 전부. 하지만 그 거미줄과 이슬이 어느 거대한 건축보다, 부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저주받은 비극의 눈을, 그 축복을 시로 쓰네. 나는 시를 쓰네. 나는 시를 사네. 선생님 이렇게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왜 날잖아요. 그 새는 뭐 허공을 나는 건데 실은 그 허공에도 허공의 줄이 있겠죠. 산이라는 건 줄 없는 곳을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약에 줄이 좀 눈에가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추락이 예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위험에서 몹시 아름다운 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미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시 쓰는 일만 거미줄을 타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거미줄을 타는 것이고 또 그 거미줄에 맺히는 건 이슬방울 몇 개인데 그것이 어떤 빌딩보다 혹은 어떤 부동산보다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그 시선의 비극,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너무 잘 읽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우리 문정희 시인님께 궁금하셨던 점도 좋고 또 이 작가의 사랑을 읽고 난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마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작가의 사랑에서도 세계의 여러 가지 곳을 다닌 그런 경험을 녹여서 시를 쓰셨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그런 낭독회 네. 이런 데 참가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 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아까 작가의 사랑이라는 시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만남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만남은 외국 작가의 만남, 외국 예술가의 만남이 참 많거든요. 근데 외국 작가의 뭐 위대함이라든가 좋은 점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쓴다는 자체를 즐기는 그런 작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부터 제가 느낀 많은 만난 그런 것 중에 우선 소스라치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내 스스로 몸에 붙은 어떤 속물성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제도적인 부자유, 속물근성 이런 것들이 세속게 나도 몰래 이제 그 속물이라는 건 꼭 돈을 밝힌다 이런 세속의 몸이 아니고 속도에 너무 길이 들어있고 모든 만남을 보면 막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고 과도한 애국심이 등장해서 스스로를 보고 깜짝 놀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 위에 붙은 어떤 그런 속도, 경쟁심, 물질주의 가치 이런 것을 우선 많이 떼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외국 가면 저는 상당히 자유롭고 머리가 시원했어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4년 동안 전공을 해야 되는 질문인데 시란 이 몸속에 우리가 다 호흡처럼 살아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꾸 자라면서 다른 어떤 폭력적 시각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덮여버리죠.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그것을 대신 말해주기 위해 여기 왔다오 이런 귀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독들, 슬픔들, 노래들 이런 걸 시인은 대신 좀 꺼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존재. 그래서 제가 곡비라는 대신 가장 슬픈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슬픈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존재. 그래서 시인은 곡비다 이런 말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이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시 좀 읽어볼래? 이렇게 주면 되게 떨리면서 속에서 이렇게 소녀와 소년의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속에는 구슬픈 시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죠. 그래서 시란 바로 마음속에 오래 꿈꾸던 것들이 그것을 만났을 때 팍 피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고 있을 문예창작가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과 그 시기쯤에 작가님의 모습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와 나눠주실 부분이 있는지. 저도 이제 그 당시 국문과니까 문예창작과와 비슷한 전공을 했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도 비행사였고 카프카는 보험사 직원이었고 다양한 직업의 경험들, 전문성들이 훨씬 창작의 다양성과 좋은 작품, 자기만의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번에 나랑 같이 국제 작가 축제에서 상대 그 초대 손님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포레스트 겐더라는 시인은 금년도 미국의 퓰리처상 수상 시인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시인이신데 그분의 전공은 지질학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시라는 것은 이렇게 도처에 있는 거고 자유롭다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마음껏 쓰고요. 뭐 내가 쓰니까 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 책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러시? 네, 그래서 제가 네, 계속 아까 잘하죠. 봤는데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그냥 좋아하고 읽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필 사진마다 제가 머플러를 저도 좋아해서 맨날 머플러를 항상 하거든요. 그 프로필 사진마다 책에 보면은 다 머플러를 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나하고 공통점이 머플러를 좋아하는 건가 네. 보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머플러는 처음에는 제 뚱뚱을 가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가리다 보니까 이것도 도 같아가지고요. 세상을 향해 흔드는 나의 베끼고 투사의 보재기다 뭐 이렇게 해서 머플러라는 시도 썼거든요. 그런 치명적인 머플러의 아름다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머플러가 아니라 이걸 두른 이유가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모든 여성이 머플러를 하나씩 두르고 나왔더라고요.